그래도 우리 어찌어찌 시작하니까 선생님 딸도 니네랑 나이가 똑같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 학원 그렇게 다니라 그래도 자기 다니던 학원에서 다니겠다 그래갖고 아빠가 있어서 불편하대. 근데 이제 선생님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동영상으로 이 친구는 이제 물리나 화학 이런 걸 좀 하고 있거든. 근데 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해. 그래서 아빠 통합과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애들 분위기가 통합과학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니네는 프리인터로 먼저 시작하니까 벌써 한 5주, 6주를 앞서가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그냥 연장선에 두겠다고 하는 이유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새로 시작하지 말고 새로 시작해봐야 뭐해. 또 반복하면 그렇잖아. 어차피 3월에 또 반복할 건데.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6주 동안에는 중요한 거 퉁퉁퉁 했으면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1월 달, 2월 달에 쭉 메꿔 나가면 아마 8주 정도 하면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정도까지가 커버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통합과학은 앞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게 포진되어 있어.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시험 한두 번 보면 이 정도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뒤부터는 이제 선생님 만나서 문제만 계속 받아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적이 나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100점을 맞아야 된다. 100점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근데 그걸 잡아내기 니네 봐봐. 전날 수업하고 숙제 다 해오고 오는데도 막상 시험지를 주면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만점이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 번 갖고 되질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실수를 줄여가지고 완벽하게 100점을 맞아야 돼. 한두 개 틀려도 등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는 무조건 100점을 맞으려고 하려면 밀도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는 프리윈터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 8주 동안은 전체 진도 통합과학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할만해 라는 느낌을 갖고 3월달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리는 어느 학교든 상관없어요. 3월달에는 그냥 다 앞부분이야. 그래서 앞부분 집중적으로 그냥 진도는 조금만 나가고 개념은 조금만 설명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가지고 물샐 틈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 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돼. 그렇게 진행할 거야.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물리의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겪고 있었죠. 세월호 사건 겪고 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를 다들 어려워하니까 물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학문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화학 전공을 했거든. 근데 강남구청 물리 선생이잖아. 나 물리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있거든. 물리는 어느 정도 룰만 알면 굉장히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학문이긴 해요. 근데 물리학에 매료된 과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걸 아는데 이 용어라든지 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하고 접목돼서 수식이다 보니까 물리를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물리를 선택을 거의 안 하잖아. 20%도 채 안 돼. 20% 정도밖에 안 돼. 고3 애들이. 생명이 70%에 육박해요. 지구과학도 64%? 이 정도 육박. 화학이 30% 정도 돼요. 화학이 원래 근 50%까지 갔었는데 화학이 대한화학회가 너무 자존심이 세갖고 문제를 쉽게 안 내. 계속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들이 문제를 다 맞추니까 계속 화학은 어려워지는 거야. 물리는 많이 어려운 걸 뺐어요. 그래갖고 물리2로 많이 넘기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물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잖아. 물리? 학교마다 재물포 선생님이 있어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그 선생님 이름이 재물포야.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안개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물안개는 뭔데? 그랬더니 물리 안 해 개새끼야. 뭐 이렇게. 요새 애들이 좀 과격하지. 물안개 선생님이 있대 또. 고등학교 가면 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물리가 그만큼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러블리즈 노래 중에 그 그래비티라는 노래가 있어. 그걸 서울대 교수님이 작사한 거야.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인력관계, 중력 배웠지? 그래서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계속 그 주위에서만 맴돌아야 된다. 이거를 좀 시적인 걸로 가사를 쓴 거야. 너네 러블리즈의 그 그래비티라는 나중에 가사 한번 보세요. 그게 중력하고 사랑의 관계, 삼각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이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역주행하는 노래 있죠.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그 사건의 지평선이 뭐냐면 빅뱅이 빵 일어날 때 빛이 쫙 옆으로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근데 그때 급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급팽창을 하려면 이론적으로 빛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빛보다 빠르면 그 바깥에 나간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와야지 우리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선 바깥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치 모양이 유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게 이제 물리를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접근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중가요에서도 그런 사건의 지평선이나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니 요새? 니네는 뭐 술에 대해서 관심 없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술 먹겠지? 테라? 테라 광고 본 적 있어? 병따개 광고 나오지? 거기 뭐라고 나와? 인체공학적 뭐 설계인데 인체고막적 그죠? 소리 나는 거 소리 데시벨 크게 나오는 거 그 따는 각도 거기서 그 옷 입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물리학자잖아. 박상훈가 김상훈가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 테라 광고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그만큼 실생활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다. 지금 현재 중1 애들이 이제 바뀐 교육과정이야. 근데 니네는 이제 그대로 이 교육과정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을 겪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초등학교에 무슨 뭐 생존 수영 뭐 이런 것도 집어넣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에서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어서 조금 더 실생활하고 연관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로 그래서 safety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안전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뭐 있었죠? 관성의 법칙. 관성은 뭐라 그랬지? 운동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튕겨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자동차에서 뭐를 안 매면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튕겨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유리창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김치국물 줄줄 흘리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안전벨트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안전벨트라고 하는 안전장치는 관성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주는 장치.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충격량이야. 오늘은 뭐냐면 에어백이야. 빵 부딪혔을 때 에어백이 빵 터져가지고 얼굴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 시간을 푹신하게 해서. 불났을 때 떨어지면 소방 매트로 떨어지면 푹신해서 안 다치지. 뛰어내릴 때 어떻게 돼요? 탁 착지할 때 이렇게 뛰어내리면 무릎 다 나가요. 도관이 다 나간다고. 우리 착지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탄력을 줘갖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하잖아. 그럼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거라고. 이렇게 떨어지면 막 머리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근데 이 충돌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덜 다치더라. 이게 이번 장의 가장 핵심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온다?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하고 뭘 물어보는지 문제에서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 아까 그 두 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관성 이기는 거 벨트야. 안전벨트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충격량으로 뭐를?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여가지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걸 우리 에어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안전에 관련돼.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속 직선 운동이라든지 속력, 속도를 나타내는 거, 운동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물리의 역학의 전반에 걸친 이런 우리 지구 내에서 중력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힘, 운동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걸 통틀어서 역학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해.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뭐가 나온다?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이 내용이다. 먼저 그러면
운동량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 스몰 p로 쓴다. 표시할 때.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쓰면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란 뜻이야. 나중에 물리원 1에서도 잘 배우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운동의 효과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날 거냐? 그래서 운동량을 미리 이제 물리니까 공식으로 주어볼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MV야. 그래서 요걸 마치 공식처럼 알아둡시다. 공식이야. B는 MV. 운동량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 M이 mass, 질량이죠. 킬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속도가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애가 볼링들 쳐봤니? 볼링. 자, 이런 운동량 보존이나 운동량 충격량은 무조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볼링이야. 볼링은 목표가 뭐죠? 10개 핀을 쓰러뜨리는 거지. 공으로 던져가지고 충돌시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스트라이크가 잘 나오게 하려면 운동량이 커야 돼. 그럼 운동량의 결과가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끼리 회식하면 1차로 고깃집 같은 데서 이제 1차 먹고 2차 이제 뭐 어디 맥주집 같은 데 가면 내기를 해요. 가는 길에 볼링장이 있어. 요새 볼링장에 맥주 마시고 막 이런 볼링장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팀별로 나눠갖고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이제 물리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차에다가 내 공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선생님은 볼링공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볼이라 그러지.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공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무식하게 엄지손가락이 커. 그래갖고 손가락이 맞는 데가 없어요, 공이. 이게 손가락 맞는 거는 선생님은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 한 9파운드, 10파운드 정도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안 맞아. 안 끼워져, 이게. 손가락 맞는 거 해보면 12파운드, 13파운드.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니? 손가락이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라도 써야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잘못하면 손목 나가니까 이제 조심해서. 대신 이제 이 원리를 아니까. 또 술 한 잔 먹었겠다. 그러니까 음주 볼링을 치니까 어떻게 돼? 있는 힘껏 던지죠, 이제. 선생님이 치면 정말로. 선생님은 뭐 운동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무장창창창창 무너져. 근데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1번 핀을 맞춰야 돼. 1번 핀이 맞아야지 확률적으로 다 맞을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굴리잖아. 근데 운동선수들 니네 볼링 가끔 보면 훅이라는 기술을 넣죠. 확 돌아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훈련을 열심히 해갖고 팔 근육이 막 이만해. 그래갖고 무거운 거 던지고 세게도 던져. 또 뭐까지도 하냐면 이 공이 회전해갖고 1번, 3번으로 들어가. 1번, 2번으로 들어가. 선생님처럼 초보자는 맞출 때 1번을 맞추는데 걔네는 2개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핀액션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 물리학적인 거 이거 말고도 훅이라는 기술을 넣어갖고 처음 맞을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번, 3번, 1번, 2번을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 충격량이란 게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된다? 입자가 충돌하는 거 생각하면 돼. 충돌할 때. 원래 이 운동량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핵분열할 때 중성자가 3개 기어 나오거든.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그 중성자가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다른 핵을 또 공격해갖고 그 각각의 핵마다 또 중성자가 3개씩 나와. 그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핵반응이야. 우리 이걸 이용해가지고 핵폭탄도 만들고 핵발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볼링에 스트라이크 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당구, 그 다음에 화학에서 너네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의 충돌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핵분열, 뭐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운동량이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결정짓는 게 뭐라고? 질량하고 속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V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 법칙이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온다. 법칙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죠. 중요한 운동량 보존 법칙. 물리에서 법칙 그러면 무조건 공식처럼 쓰면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죠. 이게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는 거야. 이게 언제든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충돌 후 운동량의 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M1이 있다 해봐. 얘가 V1의 속도로 간다 해봐. 그 다음에 M2가 있어요. V2의 속도로 간다 해봐. 근데 V1이 더 크대. 그러면 얘가 가서 들이받아 버리겠지.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충돌한 후에 M1은 V1이 되는데 처음하고 달라졌으니까 V1 프라임. 그 다음에 얘도 충돌해갖고 좀 달라지는 거야. M2가 V2 프라임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충돌 전 운동량은 M1 V1이죠. 충돌 전 운동량 M2 V2지. 이게 충돌 후 운동량과 같아야 돼.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렇게. 책에는 이게 뭐 마치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이 아니고요. 그냥 정의 그대로 운동량 보존 법칙 정의 그대로를 쓴 거야.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 구하면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 이게 이제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물리 하는 애들, 물리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사실은 뭐 증명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사실은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칙이 아니고 원래 나와 있는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있죠. 뉴턴 3법칙 뭐 있었지? 기억나? 뭐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지. 니네 1번하고 2번이 부딪혔을 때 1번이 2번한테 준 힘하고 2번이 1번한테 준 힘이 같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 작용, 반작용 이렇게 썼었잖아. 1번이 2번한테 준 힘이 반대로 2번이 1번한테 준 힘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죠? 기억나지? 그럼 1번 기준에서 F는 MA 그러면 M1, A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얘는 M2, A2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는 MA니까.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시간 변화량분에 우리 배웠잖아. 속도 변화량으로 써야 되는 거죠. 1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M 이렇게 되죠. 이거는 M2 1이고 2죠. 이거의 델타 T분의 어떻게 된다? V2 프라임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 없어지고 똑같으니까 부호 반대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 넘기면 얘 돼.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뉴턴의 제3법칙을 식을 변형해갖고 이걸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한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그냥 변형꼴이다. 이거를 변형한 거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손가락질 받진 않아. 아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 뉴턴의 운동법칙 충돌할 때 A가 B한테 준 거는 B가 A한테 준 거랑 크기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방향은 반대더라. 이걸 그냥 F는 MA로 풀어가지고 정리한 거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나온다. 3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물리학 원 내용하고 똑같아요. 니네가 지금 통합과학 하고 있는 내용은 물리학 원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융합이 있어.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해서 M1이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V1으로 M2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V2로 그런데 V1이 더 크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들이받아 버리겠죠. 부딪히겠지. 이렇게 해서 충돌을 했어. 그런데 충돌해가지고 얘가 붙어버리더라는 거지. M1하고 M2가 붙어가지고 V' 이렇게 되더라.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충돌 전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은 이게 합쳐졌으니까 이거가 같더라는 거야. 이해되죠? 똑같은 얘기야.
합쳐져서 질량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쓰니까 니네들이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게 있는 거야. 총알 박힌 나무 도막. 우리 남학생들 앞으로 4년? 5년? 4년? 군대 갑니다. 축하해. 군대 가야 돼. 요새는 근데 군대가 좀 많이 짧아져서 그리고 되게 좋대요. 월급도 많이 주고 편하대. 핸드폰도 쓸 수 있대. 선생님 때는 핸드폰 같은 거 뭐 구경도 못 했지. 좀 근데 일반 사회에서 편하게 살다가 군대 가면 확실히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 아무래도 그런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상명하복 그래 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가면 선생님들이 한 일주일 동안 변비가 걸렸었는데 심한 애들은 한 20일, 15일에서 20일을 똥을 못 싼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훈련을 하니까 배는 고프니까 밥은 왕창 먹는다고. 아 근데 편하게 똥을 쌀 수가 없네. 좀 쌀라 그러면 집합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똥이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변비 걸린 사람 조사를 한다. 한 내무반에 한 서너 명 있어. 한 열흘씩 못 간 애들이 있어. 와, 걔네들이 방구 한 번 끼면 완전히 화생방이야, 화생방. 근데 15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군의관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죠. 근데 한 애가 15일 정도 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 근데 똥 못 싸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 빼줘야 돼. 그래갖고 걔 군의관한테 가가지고 따라갔다가 오더니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관장약이 있어요. 똥꼬에다 집어넣는 거. 그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설사로 녹아서 나와야 되거든. 갑자기 더러운 얘기를 하네. 근데 얘 이렇게 넣는데 똥에 박혀버린 거야. 이게 녹아야, 반응해갖고 녹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군의관이 우리 먹는 취사반에 있는 젓가락으로 팠대요. 그 젓가락 어떻게 써 그랬더니 다시 넣어놨대. 오이씨. 어이씨. 그거 누구 어떤 건지 알고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 똥이 안 나와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똥을 군의관이 이렇게 엎어놓고 쇠젓가락으로 파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다가 군대 가니까 이제 화장실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괴롭히는 거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할 때 제일 무서운 데가 선생님은 어쨌든 목숨이 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사격장. 사격장이 제일 무서워요. 총알이 막 싱싱싱 날아다녀. 니네는 뭐 게임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 뭐 저기 막 헤드샷도 날리고 막 이렇게 총 쏘지만 실전에서 그걸 총을 쏜다고 생각해봐. 실제 총은요 어마무시해요. 소리도 크고 그걸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뒤에 흙으로 덮어놓은 데다 쏘면 그 소리가 위력이 푹푹 소리예요. 저거 맞으면 진짜 죽겠구나. 그런 느낌이 팍 들어. 그래서 유일하게 사격장에서는 구타가 허용이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발 사고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총알이 K2 소총 같은 경우는 3km 바깥에서도 맞아도 이렇게 찰과상 찢어진 피가 나요. 1.7km 밖에서 맞잖아? 철모가 그대로 관통이 돼. 관통이 되는, 머리 관통되는 거야. 1.7km 밖에서 쏴도.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총알의 속도를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싶은데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 있어. 여기 혹시 아버지가 뭐 MBC나 KBS 방송국장 정도 되면은 빌려올 수 있을까? 우리 물리 선생이 실험해야 되는데 초고속 카메라를 빌려오라 그러면 그 장비가 너무 고가 장비다 보니까 니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TV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과 맞는 장면도 본 적 있지? 유리잔에 맞는 장면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거 다 초고속 카메라거든. 초고속 카메라가 1초에 프레임 숫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착착착착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그게 몇 번 지나갔는지를 알면 그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장비가 너무 고가 장비야. 이 물리라고 하는 건 그런 고가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물리학적인 원칙,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 빠른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총알 박힌 나무 도막이라는 표현을 쓸게.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있어요. 총알의 질량은 우리가 직접 잴 수 있잖아. 얘가 날아가는 부위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못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구하니까 측정을 못 하니까 이건 실험으로 해갖고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묵직한 나무 토막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정지시켜 놓은 나무 토막에다가 얘를 갖다가 겨냥을 해갖고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박혀버리는 거야. 박힌 채로, 총알이 박힌 채로 얘가 가는 거죠. 여기다 뭘 하면 돼? 타점 기록기를 설치하면 되는 거야. 이 타점 기록계를 분석하면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느르륵 찍히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뭐 측정할 수 있는 거니? 이거 측정할 수 있고 얘 측정할 수 있고 얘 측정할 수 있고 이거 계산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뭘로? 운동량 보존 법칙. mv 플러스 m의 0이죠. 정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붙어서 갔으니까 m 플러스 m의 어떻게 된다? v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미지수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 물론 뭐 여기 이제 마찰력도 있고 열 에너지도 소모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융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융합. 융합 어떤 거 있겠어요? 날아가고 있는 고무차륵이 있는데 내가 쇠구슬을 던져가지고 이 고무차륵을 맞췄어. 그랬더니 이 고무차륵이 쇠구슬이 고무차륵에 팍 박혀갖고 한 덩어리가 돼서 가더라. 이것도 융합이잖아.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두 개가 붙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말고 충돌이라고 합시다. 충돌은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 충돌은 이거 그대로 표현해 놓으면 됩니다. 충돌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려놓으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만 하나 써볼게. 예시는 뭐가 있어? 관통 문제야. 관통. 뚫고 나갔다는 얘기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총알의 속도가 총알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정지해 있는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갖고 여기에 가서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얇아가지고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뚫고 나가 구멍이 뻥 뚫려버렸네. 그리고 총알이 튕겨나왔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의 속도도 느려졌을 것이고 얘의 속도도 생겼을 것이고 여긴 정지였으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충돌 전은 mv 플러스 얘는 정지니까 m0. 얘 어떻게 되니? 라지 m에 물론 여기 질량 손실된 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2 프라임 플러스 m에 v의 프라임 이렇게 되죠. 똑같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안 나오지만 분열.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핵분열 여기서 나온 얘기야.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예시를 니네들 이해하기 좋게 예시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m이라고 하는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 안에다가 기폭 장치를 장치했어. 폭발 장치를. 날아가고 있는데 리모컨을 탁 눌러갖고 터트린 거야. 터트렸더니 얘가 날아가다가 두 동강이가 나버렸네. 그래갖고 얘가 하나는 M1이고 하나는 M2고 하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V1으로 날아가고 V2로 날아가고. 그럼 이거 운동량 보존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운동 충돌 전 MV, 충돌 후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똑같잖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예시들이 이제 나온다. 이게 니네들한테 이제 수능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혹시라도 뭐 자사고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가 이제 고1 문제도 나와요. 요 포고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무 토막이 진자로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총알을 쏘는 것이야. 똑같은 원리죠? 얘를 V라는. 그럼 여기 가서 확 하고 박히겠지. 박힌 상태로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총알이 박힌 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높이 센터하고 그 다음 여기 센터 이 높이가 H인데 이 H를 구하래.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얘가 얼마야? M 플러스 M의 G의 H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얘가 V 프라임으로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에서 온 거잖아. 얘 운동 에너지 얼마니? 2분의 1의 M의 라지 M의 V 프라임. 이거 제곱이지.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이걸로 바뀐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못 구해? 이 V 프라임을 못 구했잖아. 이거를 뭘로 구해야 돼? 이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볼까? 여기 충돌할 당시 이걸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V는 누구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M0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M하고 M이 합쳐진 상태로 V'이지. 따라서 V'는 얼마가 되는 거니? M 플러스 M의 MV 이렇게 되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H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H 구할 수 있는 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니네들한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물리 원 내용이다. 근데 가끔 통과에서도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내가 써주는 거야. 일단 운동량에 관련된 건 요거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면 된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같더라. 근데 경우를 분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총알 박힌 나무토막이 융합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 부류가 이제 충돌이다. 그래서 총알로 얘기하면 총알 박힌 나무토막, 관통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분열은 잘은 안 나와. 이렇게 된다. 적어놓으세요.